제가 작곡가를 좀 희망했었는데요. 인생이, 삶이라는 것이 자기 의지만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유작가로 살고 있고, 정식으로 그 문화공보부에 출판도 했고, 그래서 이제 김희정 선생님이나 천산명 선생님, 박재 선생님, 김춘수 선생님이 중퇴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처럼 중퇴하지 그런 거보다는 지병인 당뇨가 있어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전국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 석박사를 공부하다가 지병인 당뇨로 그만두고, 시골에서 운동하면서 글 쓰는 유작가고, 이거는 제 유고 작품으로 생각하는 이래분이에요. 유작가 나의 친정 어머니는 세종대왕 혈통이었고, 그러한 세종대왕 혈통으로 그렇게 공감하던 때가 영인이 이모가 애동딸을 낳았는데, 그 애동딸이 미국 아이비리그 명문대학교에서 약학과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제약사로, 미국 약사로 뉴욕에서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 후로 내 피는 세종대왕의 혈통이라는 그러한 피의 진실성을 동감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반장을 정씨가 하였고, 유작가 내가 부반장을 하였다. 4학년 반장은 백씨가 하였고, 내가 부반장을 하였고, 6학년 때는 전교회장을 내가 하였고, 전교부회장을 또 다른 백씨가 하였다. 다들 나랑 친하게 지낸 애들이 서울대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하였다. 중학교 때는 전체 1등부터 전체 20등까지 하는 전교 선도부 임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채모군을 알게 되었고, 초등학교는 같지는 않았지만 그때 기독교 장로교 매산중학교를 수석으로 들어왔었고, 애가 굉장히 스마트했다. 영어 동아리 절친으로 아주 가깝게 지냈다. 이 친구도 서울대학교를 들어갔다. 유작가인 나는 중학교 2학년까지는 전체 1등도 하고 성적을 최고로 내다가, 그때부터 너무나도 음악 세계가, 특히 오페라, 아리아, 이러한 그 서울대학교 작곡과를 가야 된다는 운명적 생각에 나는 사로잡히게 되었다. 세상이라는 곳, 어두운, 비탄, 절망, 탁한 욕망, 좌절, 분노, 희망, 생명력,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이곳에서 우아하게 살아가도록 오직 인간만이 신으로 부여받은 권리라고 생각한다. 오른쪽에는 미국의 영화 감독이고요. 우리가 어떤 발레리나가 아무 동작이나 하지 않죠. 어떤 포지션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시간적, 공간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매력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 순간순간이 이렇게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고 순결하고 성스럽게 나타내도록 살도록 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런 장면을 넣어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피아노, 성악, 하성악, 서양음악사, 그리고 내가 공부하고 싶었던 서울대학교 작곡가 교수님은 오페라 악극을 주로 전공하셨는데, 나 역시 오페라 악극을 작곡하고 싶었다. 셰익스피어 같은 작품들을 작곡으로 나타내보고 싶은 내 욕망이었다. 내가 찾아뵈었을 때가 59세였고 지금은 작고하셨다. 교수님이 그때 오페라 악극을 전공하고 싶다면 연극까지 공부를 하라고 하셨다. 피아노에, 성악에, 서양음악사에, 화성악 기법에, 연극까지 하루가 24시간이라도 너무나 부족할 판이었다. 그러다가 여고 2학년 여름방학 때 서울대학교 작곡가 교수님이 내 재능이 너무 아깝다면서 여름방학 때라도 서울에서 레슨을 받아라고 조언을 하셨다. 그러나 현실은 공무원이셨던 아버지 월급으로 세 자매를 건사하기는 무리였다. 둘째 여동생은 특목고 1등급에 수능 만점대가 나왔고, 셋째 여동생은 거의 평균 100점의 공부를 더 잘했다. 내가 나한테 작곡에 대한 행보를 여기서 그만 정지해라고 입력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4학년부터 고3까지 야구만 하던 야구선수가 프로 입단에도 못 가고 원하는 프로 대학도 못 가고 할 것이라고는 공부 말고는 없는 신세가 되어버려서 20살부터 공부해서 판사가 된 그 야구선수를 생각하면 대단한 의지력에 다시 한번 경이로움을 표현하고 싶다. 하여튼 한국은 참 좋은 국가다. 야구선수,
28살부터 고등부 뒤에서 1등 하신 분이 임용고시로 교사를 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꼴등하던 청소년이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가고 한국같이 좋은 나라도 이 세상에 없는 것 같다. 인간은 완벽한 사람으로도 살지 못하고 완벽한 의로움으로도 살지 못하는 존재다. 마치 절단된 팔처럼 희생이라고 부르든 어쩔 수 없어라고 부르든 오염이 덜 되도록 잘려나가는 부위가 적게 되도록 노력하며 사는 생명체인 것 같다. 유작가 내가 경험한 것으로는 사람 뇌는 정지가 되는 것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전체 1등을 할 때는 IQ라고 EQ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는 뇌 주수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항상 기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성악하고 피아노, 서양 음악사 이렇게만 하는 4년 동안에 내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다는 느낌이 들게 되었다. 세상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든 나이였고 불확실한 자기 생애에 전혀 준비가 안 되었던 야구선수가 20살에 베이스볼부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의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나보고 한국에서 멋진 남성을 한번 만날 기회를 준다 그러면 이 야구선수 출신인 판사를 꼭 만나고 싶다. 중2부터 거진 4년 만에 손에 쥔 교과서들, 바닥으로 놓아져 버린 공부를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부터 하는데 6개월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다 고3 때는 3월 말고사, 4월 말고사 그 부분만 보면 이 아이에 대해 약대 점수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섞어져 나오면 꼴등 바닥이었다. 나보고 비만 미인 양귀비처럼 예쁘다는 양한태 복사 선생님이 삼수를 해라. 공부는 정직 간 것이야. 너가 고등학교 1학년 놀았고 고등학교 2학년 반년 놀았고 삼수를 해야 고려대학교나 가겠네. 공부보다 더 정직한 건 없다. 본인이 하면 맞추는 것이고 안 하면 틀리는 것이고 정직과 솔직과 시간에 비례한 투자만이 올바른 삶이다. 투자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나는 요즘 같은 주식은 정말 반대다. 펀드도 정말 반대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주고 0.1%의 이자가 붙든 10%의 이자가 붙든 이자만 정확하게 이익 나는 대로 주는 것이지 무슨 원금 손실도 되는데 투자를 하라고 하는가. 그거는 합법적 사기 집단 같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라져야 할 인간의 악덕한 문명이 나는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 그러한 은행이든 금융기관이든 그러한 것은 사라져야 된다고 보고 싶다. 원금은 보장해주고 0.1%를 주든지 0.3%를 주든지 아니면은 이자가 없었다고 하든지 그러한 세상이 되어야 맞지 아니한가? 모든 시간과 공간은 모든 인간으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품으며 자유를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이 호흡하고 이해하라고 신은 창조하셨다. 빅뱅으로부터 시작한 인류의 진화는 빛이 있으시라는 하느님의 말씀의 시작과 더불어 모두가 빛으로 서로를 밝게 비추며 살아라고 하신 것이다. 누군가 높은 자리에 있다면 누군가를 밟고 서 있는 존재는 이대함이 아니라 신은 더욱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좋은 임무를 하기라고 그 자리에 세웠다고 나는 생각한다. 1968년 유섭 작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교과서를 뒤로 있다가 여고 2학년 여름방학 때 고민이 시작되었다. 그 전설의 야구선수인 판사처럼 선악과의 상징은 과연 무엇일까? 개인적 의문에 혼자 답을 하기도 했는데 못 살고 못 배운 부모에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정직하게 천박한 직업에서 학벌이 없다라는 거 이게 죄인가? 그건 아니다. 물론 사회인들의 선입견적인 시선도 있지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게 죄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산다면 아름다운 인생의 짐에 그만 무너져 버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여고 2학년 여름방학 때 서울대학교 작곡가의 길이 아니라 이젠 공부도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내 의지가 내 가치관이 아주 강해서 교수직도 사양하고 어떤 직업도 없이 안경가리로 에로이 학자를 한 스피노자 같은 마음의 굳건함도 없었다. 나에게 돈이 있었는데
서울시청 사무관을 하셨던 고숙이 명절 때만 주었던 용돈, 강주시 역장을 하셨던 작은 할아버지가 명절 때만 주었던 용돈 꽤 큰 금액이었다. 철도청 공무원이신 아버지 직장 동료 아들이 전대 의대를 다녔는데 내가 돈을 주면서 영어하고 수학하고 가이를 부탁했다. 내 머리 구조가 작곡가라기보다는 작가여서 그런지 영어는, 국어는, 외국어는 이해하겠는데 수학은, 과학은 중2부터 놀아서 정말 너무 힘들었다. 그러다 내가 가치 중이고 비만 체질인데 양한택 선생님 말씀처럼 비만인 양귀비 스타일이고 독서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비만인 클레오파트라라고도 말을 하였다. 그러다 의대생 가희 오빠가 너무 마음에 들어 88 사이즈가 66 반 사이즈가 돼버렸다. 요거 2학년 때 나에게는 공부 잘하는 남학생이, 공부 잘하는 남성이 성적인 어떤 요인이고, 그러면 여성으로서 외모를 살펴보게 되는 나를 처음으로 그때 인식하였다. 그러다 삼수를 하라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수능 만점 때 특목고 1등급 졸업의 둘째 여동생, 공부를 더 잘하는 셋째 여동생 때문에, 물론 이들은 의학 박사의 피부과 전문의도 하고 서울대학교를 졸업해서 작가의 교사도 한다. 이런저런 운명적 요인들로 난 후 국립대를 들어갔고, 난 이때부터 공부 중독자 병을 가진 환자로 살게 되었다. 공부 중독자라는 괴물과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후기 국립대를 들어갔고 의대생 오빠에게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였다. 요거 2학년 때부터 가해 선생님이었던 의대생 오빠와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남녀 두 주인공이 서로가 여름에 나무가 되고 담비가 되어서 만나는 것처럼 사랑이 피어나는 꽃망울이 되는 듯한 장면에 내 손을 꽉 쥐었다. 그래도 점잖게 행동했다. 그것이 우리의 애정 표시였고 생일이라고 선물을 주었는데 아마 내가 지방대 약대라도 가면 부인감으로 생각했었다는 그런 느낌이었다. 하여간 후기 국립대를 들어가서 나는 흰 목과 나름대로 화장을 세련되게 해서 마음을 고백하였다. 나는 지금도 그 의사 오빠의 이면적, 다면적, 이중인격자, 다중인격자, 아이덴티티가 29, 그 얼굴 표정을 잊지 못한다. 이것은 나의 트라우마이고 남성에 대한 편력병의 시작이기도 했다. 순간 그 의사 오빠는 자기가 생각했던 약대생이나 의대생이 아니다는 이유로 더러운 지렁이가 자기 곁에 오르는 듯한, 저지하려는 듯한 표정, 본인의 의지로도 막을 수 없는 그 적나라한 표정으로 마치 더러운 뱀이 또아리를 틀었는데 사람이라 말을 해서 쫓아내야겠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너가 다 마음에 드는데 의사라는 직업이 아니어가지고 나는 의사인 여성하고 결혼해서 같이 의사 일을 하고 싶거든. 후기 국립대 가기 전까지는 가자 나야한가 곁대를 떨던 그 의사 오빠와는 너무나도 달라도 너무 달랐다. 나는 너무 어린 나이에 인간이란 동물을, 우리 모든 인간이 동물이기에 적나라하게 나는 알아버렸다. 설상가상으로 후기 국립대를 가니까 알고 지내던 서울대간 누구, 서울대간 누구, 서울대간 박씨, 서울대간 최씨, 서울대간 김씨, 서울대간 이씨 다 연락 두절이었고, 나는 마치 어느 유배지 섬에서 4년 후에 졸업해야 탈출이 가능한 억울한 죄인 아닌 죄인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물론 내가 유작가, 내가 서울대학교 작곡가를 들어갔다면 나도 이들처럼 나 같은 타인들에게 똑같이 했을 것이다. 아니, 더 했을 수도 있다. 지금도 나를 빈정상하게 하고 내가 싫다는 것 억지로 하는 남자는 그 의사 오빠에 대한 증오감보다 더한 강한 증오감이 생겨서 아마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트라우마인 것이다. 도스토옙스키가 불온서적을 읽어서 교도소에서 4년간 짐승들보다 못한 더한 인간들과 얽혀 지내면서 마침내 그들도 따뜻한 피를 가진 인간이고 그들이 좋은 부모를 만났고 그들의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행해야만 했던 그러한 것을 이해하고 승하여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애우를 느꼈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그들을 존경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무식하고 무지하고 학벌이 없고 그러한 곳에서
도스토옙스키처럼 승하를 못했다. 짙은 어둠의 색으로 변하는 것만 느꼈지 승하가 안 되었다. 나는 이 세계를 감당하고 녹이지를 못했다. 오히려 내가 의대 학사 편입을 해서 살아야만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하나님께서 태양 아래 모든 생명체는 존귀합니다라는 명제를 가식이든 의식이든 그렇게 동감하면서 타인에게도 말을 할 것 같았다. 이 고립된 후미진 섬에서 도스토옙스키가 4년을 교도소에 보낸 것처럼 나는 후기 국립대의 4년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너무 길었고 하루가 너무너무 길었다. 죽으라고 공부를 하지 않냐며 그 고통이라는 그 고통 자체에 내가 쩔어지고 절여져서 치를 떨게 되었다. 유작가 내가 의대 학사 편입 공부를 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중후감과 살인적인 분노에 대한 행위였다. 중후감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겪어본 자들만 느끼는 것이다. 겪어보지 못한 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지금도 의대생 오빠를 만난 것을 후회하지는 아니한다. 긴 통로를 지나서 큰 나무로 자랐고 각 사람마다의 인생이라는 본질을 이해하는 바다에 마음의 바다도 넓어졌고 깊어졌고 나든 누구든 모든 경험들은 고요해지는 시간의 끝에는 누구나 죽음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향하고 그곳에서는 보상과 위로와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시다고 믿는다. 보이지 아니하는 저 강활한 우주가 있는 것처럼. 1968년 유수경 유석 작가. 지금도 나를 빈정상하게 하며 극도로 내가 혐오하고 못 참는 이유는 후기 국립대를 나왔다고 나를 짓밟고 나를 바닥에 지렁이처럼 능멸하는 더러운 인격자라고 생각하는 나의 무의식에서 나올 것이다. 악에 바친 나는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가끔은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모두가 공평하지 아니하면서 어떤 고통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그것을 승화한 사람은 거름이 되어서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 같다. 펑펑한 티셔츠, 짧은 커트로 자른 머리, 검정 태양경, 편안한 운동화, 가방에는 먹을 것, 책, 커피. 지금의 시간보다는 4년간 죽으라고 공부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의대에서 여자로 나를 보이고 살아야겠다. 지금은 어두운 통로를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다. 나는 20대의 꽃다운 여대생이 아니다. 나는 10만이 아는 섭리로 이 어두운 통로를 4년간 공부를 하고 지나가면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매일 주문처럼 외우면서 공부를 해댔다. 4년간 올해를 만들려고 영어교육학과의 청강생으로 거진 살았고 너무 우울하기도 했고 처참하기도 했고 무언가 꽉 내 마음을 담아야 했는데 술, 담배를 못했기에 폭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 어쩔 때는 5인분까지 위에 꽉 담아서 분을 삭히는 편이 많았는데 88kg까지 체중이 올라가기도 했었다.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던 책상 위에 꽂혀있는 황순원 선생님의 소나기가 보였는데 그래 나도 서울대학교 작곡과를 갔었더라면 나도 청순하고 1m 66이니까 키도 크고 단아해서 착한 판사 오빠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내 속으로 눈물이 흐르다가도 나는 다시 포악한 공부하는 짐승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공포면 공포, 호러면 호러, 스릴러면 스릴러. 정말 아이덴티티가 31은 될 것 같은 그러한 여자 주인공이라는 것을 내가 느꼈다. 처음에는 꽃을 좋아했고 다음에는 나무를 사랑했다. 그러나 점점 땅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땅은 꽃이나 나무처럼 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황동규 선생님의 시인데요. 어떤 영화라든가 명화라든가 그거는 보는 사람의 시선에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체험과 그 자신의 읽은 독서의 양과 그 사람의 생각하는 사고의 깊이와 넓이만큼 또 다른 한편의 영화가 되어 감동으로 다가온다고 하네요. 1968년 유수경 유석작가 단상. 삶이라는 부당한 짐을 이고 지고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못 배운 부모, 가난한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고 지고 가는 아픈 자들은 땅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신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말없이 최선을 다하는 그들을 말하리라. 예술가들은 그들을 찬양하는 의무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어느 봄날, 지금 생각하면 내 삶에서 가장 정직한 시간들이었고 나한테 정직하게 성실했던 후기 국립대 공부 시간들이었다. 분노와 아픔은 극도로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나를 베었고 그럼에도 나의 눈동자의 어느 부분에선 살아있는 희망을 먹고 자라는 나무가 되어 있기도 했었다. 판도라 같은 상자가 바로 나 자체였다. 나도 나 자신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올 줄 모르는 판도라 박스 말이다. 원래 식탐이 많은 나이기도 하지만 술, 담배 대신 선택한 폭식의 만족, 그 쾌락의 그 맛, 그러나 더럽고 아픈 욕망의 그 끝은 기분이 아주 더럽다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소식을 하고 적당히 먹으면 맛의 미각을 느끼지만 뷔페라든가 폭식을 하고 나면 더러워진 기분, 역겨워지고 배부른 상태를 기억할 것이다. 더러운 욕망의 그 끝은 아주 더러운 것이다. 승하지 못하고 선의의 옷을 살속 뼛속까지 입지 않으면 살아서는 요즘 신문지상 미디어에 나오는 조주빈짝이 날 것이요, 아니면 죽어서 신의 심판을 언젠가는 받는다고 나는 믿는다. 사람이 노력하는 만큼 보상을 못 받으면 이탈적 범죄를 하거나 다른 철로 같은 삶을 시작하기도 한다고 한다. The Evolving System Approach to Life. 이거는 제가 여기서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를 읽고 영감을 받은 건데, 가끔은 봄비처럼 다가오는 생각으로 같이 공부했던 비슷한 지방대 동료 대학생들이 고시를 합격해서 고급 관료를 하고 한의대를 편입해서 한의사를 하고 의대 가서 의사도 한다. 어찌됐든 의대는 한 문제로 안 된 것은 어찌된 건 안 된 것이다. 이유를 분문하고 지방대 약대는 내가 왜 안 갔을까? 가끔 생각해보면 나는 의사로 약사로 가져야 하는 사명감이나 의로움은 1%도 없었다. 오직 후기 국립대에 와서 내가 등급이 아래로 낮게 평가받게 되는 사회적 구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동물적 욕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나에게 신은 기회를 주지 아니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 53세의 작가로 골방에서 글 쓰는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이라는 동물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나마 그때보다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제는 책꽂이에 있는 항수는 선생님의 소나기가 나에게는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길 속으로 안내하면서 뜨겁고 사랑스러운 비를 한 인간에게 적셔주는 영혼 같은 선물로 느껴진다. 53세에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비만 체형인 나, 식담이 많지만 절제하려고 하는 나,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판산 남자일지라도 그대로의 88 사이즈의 나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선택하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나가 되어서 줬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나는 너를 싫어한다고 당당히 말을 할 수 있는 나를 만나게 되었다. 있는 그대로 살면서 비만하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적당하게 체격을 만들고, 내 몸매의 한계를 알고 내 몸매는 88 사이즈인데 66 사이즈를 좋아하는 남성한테는 당신이 찾는 여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내가 좋다. 당신 취향에 맞는 여성을 찾으시면 좋겠네요. 나답게 살아야겠다는 신념이 생기는 한 해다.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나를 솔직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파악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만이 죽을 때도 죽어서도 영혼의 편안함을 가질 것이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더러운 기분처럼 모든 욕망은 소식하고 억제하고 적당하게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 싶다. 나의 자전적인 소설 이래입니다. 오늘날의 유 작가가 있게 된 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작곡가를 간다고 남들 공부할 때 서양 음악사, 피아노, 성악, 오페라, 연극 이런 거를 한 5년간 공부한 대가이기도 하는데, 황순원 선생님 작품, 황동희 선생님 작품, 그리고 이제 그 BTS 삼성전자 장일의 정신을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어찌하건 청소년들의 건 꿈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가난한 단칸방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꼴등을 해도 EBS 보고 유튜브 보고 교과서 보고 서울대 사범대도 간 학생도 있고, 28살까지 9등급 뒤에서 1등 하신 분도 사범대 편입해서 임용고시 돼서 교사가 되신 분도 있고, 그 야구 선수 출신 판사님은 꼭 만나고 싶어요. 멋있어요. 너무 멋진 남성이에요.
베이스볼만 아시던 분이 서울대학교 한과에서도 10%도 안 되는 고시를 합격한 멋진 남성도 있고, 여러분들은 다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거예요. 그 길보다는 더 좋은 길이 있기에 그거는 죽어서 하나님한테 물어볼 일이고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 연재 소설 Eternal 2회를 올려드릴게요.